3회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잠시 멈춤을 누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영이 궁궐에 왔지만 옥에 갇혔습니다. 대항대비가 홍경달 영감이 대역죄로 유배된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자연대비는 홍경달 영감이 강목주를 탕기비에 비유해서 강목주 입김에 홍경달이 유배된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항대비는 이연이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주는 도승지를 부릅니다. 홍경달 유배는 잘 됐는데 왜 귀녀는 데리고 왔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송제는 전하가 고르신 일이라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잘한다고 들었다며 마마께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주는 홍경달의 식구들을 모두 찾아 자홍원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임송제의 목적은 강목주와 다릅니다. 바로 강목주를 폐위시키는 것. 이를 안 임송제 아빠 공조 참판 임소응은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옥에 탈을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영이를 풀어주며 어디로 데려갑니다. 불꽃놀이 한가운데에 들어간 지영. 지영은 탈을 쓴 사람에게 탈출시켜준다면서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하자 탈을 쓴 사람이 탈을 벗자 그 사람은 바로 이현.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왕의 남자 공길. 나는 이 짝이고 너는 저 짝이요. 그렇게 탈을 쓴 사람 공길은 왕의 서신에 담긴 일당을 받으며 사라집니다. 길금이 공길에게 뿅 갑니다. 그리고 몰래 서신을 봅니다. 자객에게 화살을 맞았으니 누군지 몰래 찾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연은 출출하다며 지영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알겠다며 길금을 내 보조 요리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에 알겠다면서도 만약 음식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죽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영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수락관에 도착한 지영은 고기가 있으면 딱이라고 합니다. 이때 길금이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냄새를 따라 도착하니 도마에 고기를 자른 흔적이 있습니다. 맛을 보니 이연이 잡아온 사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슴 고기를 개탄 지영은 굽습니다. 그렇게 스테이크 요리가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플레이팅이 끝나면 종을 치며 요리를 완성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요리를 보는 설리는 음식이 너무 단출해 큰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목주가 지영이 왕의 요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연을 만나러 갑니다. 지영이 만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요리 이름은 정통 프랑스 요리 오뜨 퀴진입니다. 그러면서 메인 요리에 앞서 육회 타르타르 먹자고 합니다. 이연은 난생 처음 보는 육회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시마에 올린 요리를 들고 한 입 먹고 음미하다 눈 떠 보니 사슴이 뛰노는 풍작한 평야가 보입니다. 감탄한 이연은 이 맛은 여운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 비앙드입니다. 이 음식은 먹기 전에 굽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플레이팅 하면 완성입니다. 이때 맛보고 싶은 대전상궁이 2점밖에 없는 요리에 기미하겠다고 하자 이연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표정이 굳은 상궁. 몇 점 없기에 이상하게 애인에게 주는 듯한 말투로 지영에게 기미하라고 합니다. 지영이 순간 놀랐지만 한 점을 먹습니다. 그렇게 괜찮다며 이연을 볼 때 이연은 지영이 엄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도 한 점 달라고 말합니다. 떠먹여 달라는 말에 놀랐지만 살아야 하기에 한 점 먹여줍니다. 이 맛을 느끼는 이연,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입니다. 이때 목주가 도착합니다. 목주는 허락 없이 잠시 문을 열어봤는데 이연이 지영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봅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목주. 그렇게 목주가 그냥 물러가자 이연은 지영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과인은 너로 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이게 뭔 소리냐는 지영. 이후 지영은 송제를 만납니다. 송제는 앞으로 전하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주가 앞으로 널 주시할 거라면서 살려면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럼 가방만 찾아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가방은 궁의 어느 곳에 있었고 같은 시간에 망운록이 빛을 냅니다. 다음날 편전에서 영의정 민성은 홍경달을 유배에 보냈다면 당연히 귀녀도 극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의정 인제는 귀녀를 차명
차명에 처하고 홍경달의 유배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연은 나는 그저 허수아비 왕이냐며 분노합니다. 이때 편전 앞으로 지영이 끌려옵니다. 대신들에게 빡친 이연은 지영에게 칼을 겨눕니다. 하지만 차명은 아니고 대령숙수로 임명한다 라고 소리 높입니다. 대신들이 지영에게 차명을 요구하기에 대신 요리에 만족을 못할 경우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영이 차명이 아니고 대령숙수가 된 걸 안 목주가 대왕 대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진짜 대령숙수가 될 사람인지 시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왕 대비 마마가 지영을 부릅니다. 그렇게 지영이 대왕 대비를 만나고 대왕 대비는 만약 주상의 입을 홀린 것이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요리 대결을 하겠으니 만약 만족하지 못하면 팔을 자르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옆에 있던 목주를 보게 되고 이 판을 설계한 자가 목주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경합이 치러지고 이 사실을 안 이연이 대결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요리 대결이 시작됩니다. 요리의 주제는 효. 한편 영의정은 온갖 상소가 난무해서 대왕 대비께서 직접 나선 것이라며 귀녀의 죄를 물을 거라고 합니다. 지영은 재료 준비를 할 때 뇌관에게서 대왕 대비 마마가 입궁하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된장국을 해주셨는데 감칠맛에 청량함이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량한 감칠맛을 어떻게 내야 하나 고민 중 파도가 떠오르며 파이법이 떠오릅니다. 파를 썰고 물을 썰고 그리고 솥에 담그고 다시마 된장을 뜨거운 불에 볶고 화려한 불에 쇼맨십에 놀라는 대왕 대비. 게다가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자 이건 완전 실성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길금이가 가져온 제첩을 된장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요리 시간이 종료됩니다. 맥만수는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맛은 있지만 된장 맛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봉식은 연포탕을 만들었습니다. 봉식은 부모와 자식이 한자리에 앉아 먹는 느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왕 대비는 맛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연은 자식의 마음만 담았다길래 탈락! 마지막으로 지영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왕 대비가 한 입 뜨더니 이 음식에는 효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하고 똑같아 눈물을 흘립니다. 지영은 청량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 된장국에 제첩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왕 대비는 다음에도 이 맛을 만들어 달라며 대령숙수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지영은 1등이란 소리에 살았음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합이 끝나자 선왕의 후궁들은 목주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목주를 뒷담화합니다. 그리고 전하가 패비의 일을 아는 것 같다며 대비하자고 합니다. 이 말에 대왕 대비는 설사 주상이 패비를 안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나의 선택은 똑같을 거라고 합니다. 경합 후 이연은 도승지가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목주가 연숙수 때문에 홍경달이 유배 갔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건이 만든 판이 맞기에 자홍원애가 목주를 만나야겠습니다. 목주는 계획이 실패하자 지영에게 덫을 하나 놓을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연이 옵니다. 이연은 홍경달 유배 사건이 귀녀 때문이라고 소문을 낸 게 맞냐고 합니다. 하지만 목주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지금 그런 사사로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모친을 사지로 내몬 원수를 찾자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연은 나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행한 일에 대해 실망한다고 합니다. 이에 목주는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연이 공황 증상이 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니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제산대군이 지영의 요리 맛 좀 봐야겠다고 덕출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덕출은 이연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알아냈는데 부관 참시를 당한 김희손의 형 대제학 김양송 대감의 단독 행위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활을 쏜 사람이 왕의 남자 공길인 것 같습니다. 도승지는 지영을 만나 잘했다며 선물을 주며 전하랑 잘해보라고 하자 지영은 무슨 소리냐며 전하랑 썸 타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지영이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설리대관이 전하가 발작을 일으켰다며 음식을 잘 못 만들면 오늘 누구 하나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영은 파스타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음식을 가지고 심전에 들어가자 이미 이연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알려줘야 하니 된장 파스타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에 지금 점심에도 된장을 먹었는데 지금 또 된장이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혀 다른 음식이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 해봅니다. 그렇게 한 입 씹은 이현은 멈출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접시를 비우게 됩니다. 너무 맛있다고 하자 아빠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현은 아빠가 어디 있냐고 하자 미래에서 왔다며 망운록이 있는 가방 좀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이현은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망운록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때 망운록 책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책에 망운록을 붙입니다. 그러자 가방 안에 있던 망운록 책이 빛을 내며 사라집니다. 이때 위림이장이 들어오고 몇 해 동안 어머니의 사건을 조사하던 이장균이 살해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현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된 일에 김이 빠지자 이현이 낙담하며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잠을 자던 지영이 새벽에 안주를 해옵니다. 이미 술에 취한 이현이 누워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지만 지영을 알아본 이현이 지영을 끌어당기고 눈을 맞춥니다. 그러더니 사회는 끝이 납니다. 하츠2 하츠 애원이 완전 좋아요. 뭔가 보기만 해도 가만히 있고 조용하게 생긴 애. 그런 애. 예를 들면 유진스의 혜린이 같은 그런 애가 애원이거든요. 뭐였지? 말차 디저트를 찾아서 이렇게 쭈루룩 시식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말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와 제가 에이나 언니를 좋아하게 된 계기까지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